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오피스텔이 아파트로 둔갑한 것처럼 엄청나게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또 엄청나게 또 청약 경쟁률이 심하고 또 프리미엄까지도 엄청나게 붙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딱 오다 보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서 역대급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막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델하우스 가면은 엄청나게 이쁘죠? 그냥 이쁘니까 나도 저기 살고 싶어. 또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데 또 살아. 그리고 또 주변에 지인분들이 오피스텔 청약하면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이래 하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청약을 해서 청약을 받고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이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입니다. 얘가 아파트는 아니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입지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려요. 그래서 입지들이 괜찮은 지역들에 있으면 뭐 또 가격도 분양가도 적당하다면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아닌 지역들이 요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피스텔 이 부분만 조심해라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불붙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요, 실수요자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동산이면서 여기에 투자 수요, 우리가 가수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투자 수요까지 같이 덤벼들었을 때 이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폭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 최근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실수요자가 일단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주거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대체했던 게 좀 가격이 저렴했던, 그간 덜 올랐던 오피스텔이 대체를 하게 됐고, 또 대출은 우리 아파트를 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하고 이자랑 같이 나가죠.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더, 특히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 내가 살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뭐 임대 사업을 하거나 다 상관없이 주택은 없이 오피스텔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5채든 10채든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봅니다. 청약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나름 쏠쏠하죠. 돈도 벌 수 있으면서 수익도 낼 수 있으면서 내가 무주택 인정을 받고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점과 투자 수요예요.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서울 안에 주요 업무타운 내에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좀 깨끗한 걸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1억 미만의 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쪽의 수요가 많이 밀집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중과세, 취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취득세가 지금은 2주택이나 3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8%, 12% 굉장히 높은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은 그냥 고정이에요. 4.6%가 고정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얘는 중과세라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취득세 부담이 적어서 많은 수요가 좀 오게 됐어요. 투자 수요 입장에선. 게다가 일단은 내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취득세도 아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도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 입장에서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땡큐였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오피스텔은 폭등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역대급의 매매 거래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할 거 없이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2021년도에는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19년도가 풍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죠. 이때부터 급격하게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들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기도에 있는 매매 거래량이 서울의 매매 거래량을 기록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전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경기도가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서울에 별로 없는 게 경기도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의 오피스텔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한정된 땅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땅값도 원체 비쌉니다. 상업지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짓다 보니까 거의 원룸이나 1.5룸이나 2룸 정도 나오면 와 오피스텔 큰 거 지었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1.5나 2룸짜리가 서울 안에서 굉장히 귀한데 경기도로 딱 나가잖아요. 신도시 쪽으로 나가든지 기존에 있는 경기도의 구도심으로 가더라도 거기는 투룸이나 쓰리룸짜리들이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땅값도 저렴하고 넓은 땅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투룸, 쓰리룸짜리가 그냥 아파트 단지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야, 저게 오피스텔이야? 저거 아파트잖아. 아파트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아파텔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많이 증가하게 됐고 매매 가격 역시도 급상승을 하게 됐고 또 청약 경쟁률 역시도 역대급의 몇천 대 1의 청약 경쟁률까지도 나오게 됐다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뭐 아파트 시장이 불이 붙으면 아파트 시장을 막 눌렀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 시장은 정반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피스텔에다가 한마디로 오피스텔 짓는 데에다가 촉진제를 막 갖다가 뿌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볼게요. 자, 그게 바로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완화입니다. 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오피스텔 지을 때 뭔가 완화를 해준 거야.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뜻이라는 거 의미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는 뭔가 확 풀어주는 거죠. 2021년 11월 달에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온돌 난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완화책을 딱 발표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오피스텔도 괜찮은 것 같고 정부에서 인정을 하니까 저렇게 제도도 풀어주고 하는 거지 저거 사도 되겠다라고 안심을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버리게 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완화하게 된 속내를 알면은 좀 웃음이 나오는데 이 속내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재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규제 완화 하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서울 안에는 분명 이게 어려워요. 이만큼의 뭐 전용 면적 큰 거를 만들어 될 만큼의 땅도 없고 그 땅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의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아파트 가격만큼 나오니까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만 경기도나 기존에 있는 우리 수도권 내에서 이런 구도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도시에 저렴한 택지들이 공급이 됐을 때는 그 땅에다가 이렇게 전용 면적이 넓은 이런 오피스텔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 살 집은 마련을 해줘야 비난을 덜 받을 테니까 이런 좀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큰 집을 공급을 해주기 위한 언발의 오줌 누기 전략적으로 이 오피스텔 전용 면적을 풀게 된 거예요. 이런 속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오피스텔에 어쨌든 완화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열풍이 언제까지 가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뭘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뭐 1312대 1 뭐 이제 광풍이 부는 상황이죠. 자, 뭐 얼마 전에 과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498대 1 그 다음에 신길동에 있는 AK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1312대 1 와,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뭐 두류역 자일하고 있는 것도 뭐 677대 1 이거 뭐 엄청난 차이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꽝 대신 닭이라고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도 좀 들어가자 그냥 거의 오피스텔 아파트로 둔갑하게 된 거란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주변에 있는 대단지의 아파트가 10억인데 이 10억짜리의 분양가격이 오피스텔이 나와도 이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사게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적정 가격의 차이는 만약에 10억이라고 했을 때 7억에서 8억 정도만 보세요.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들이 보통 아파트처럼 똑같이 생긴 것들이 없어요. 커뮤니티 시설들이라든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별로 없을 때는 대체 주택으로 쓸 수 있지만 이게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시기 지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활성화되는 시기, 이때부터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점점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인기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이거 그 시기 되면 정리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이 공급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예측이 필요한 거고,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팔아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를 매도 타이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공급이 38,000에서 44,000 정도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절반이 나고, 또 내년은 또 여기서 또 절반이 나요. 그러니까 반의 반까지도 공급량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안쪽에서 내가 이런 아파텔이라든지 2023년까지는 그래도 큰 걱정 없이 보유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설사 내가 지금 좀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신규의 입주 물량들 공급이 치지 않는 한은 이런 아파텔에 좀 비싼 아파텔이라 하더라도 얘네들 역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서울은 대기업들이 밀집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기업이 밀집한 곳에서 이런 오피스텔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된 수요가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가격을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이 지역들은 수요층이 얇아요. 그렇다고 지방이나 이런 곳에 대기업들이 많이 가는 거 보셨습니까? 좋은 큰 기업들이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이 2023년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전에 재입한계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이런 업무타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에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아파텔이라고 한다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 외에 이런 배드타운,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만 형성되고 아파트들만 계속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곳들의 아파텔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일정 부분의 수익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오피스텔을, 아파트를 사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의사항, 이것만 주의사항을 갖고 하시면은 크게 실패하실 일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뭐 1000몇백 대 1 경쟁률 나왔다라고 해서 그 오피스텔, 좋은 오피스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만 보고 반드시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프리미엄까지 주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서 물어볼 수 있을 곳에서 꼭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그거 안심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속지 마시고. 자, 신도시에서 특히나 소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치명적인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사놓은 게 남들한테 팔지 못한다라는 소리예요. 신도시 안에서 아파트들이 공급이 많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들도 아파트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방 3개짜리도 아닌 뭐 원룸짜리 이런 것들이 신도시에서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그런 것들은 흥행 바람도 불지 않은 오피스텔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오피스텔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보다 입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암만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가 시공을 한다라고 해서 얘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겠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는 분명히 입지 여건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역세권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역세권이 있다면 여기에 업무타운들, 대기업들이 많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지역인지, 그만큼의 수요가 생길 만한 지역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오피스텔 값도 상승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 있는 황금성까지도 갖춘 오피스텔을 사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정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 이 정도 주의사항만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잘 적어 놓기라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규에 청약을 간다라든지
어떤 오피스텔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도 뭐 상담을 신청하셔서 구분을 하신 다음에 매수 들어가셔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